당신은 야구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연봉만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수입 순위를 넘어서 야구로 인생을 바꾼 진짜 부자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연봉, 자산, 투자, 그리고 그들의 선택까지 누가 가장 영리했고 누가 가장 전략적이었는지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부유한 10인이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위치 10 김병현. 한때 메이저리그에서 미스터 사이드암으로 불리며 전설적인 활약을 펼친 김병현. 그는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특별한 커리어를 가진 투수 중 한 명입니다. 2000년대 초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낀 유일한 한국인 투수로 이름을 남겼고 그가 던지던 특유의 언더핸드 투구는 미국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죠. 당시 수령한 연봉은 누적 약 2.500만 달러. 세금 및 각종 공제 후에도 약 270억 원이라는 상당한 순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수익이 단순히 젊은 시절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꼼꼼한 자산 관리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병현은 현재도 MLB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송에서도 종종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부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지 수입 때문만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금전적으로 큰 무리를 하지 않았고 무리한 투자나 사업 확장 대신 실속 있는 관리로 자산을 지켰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돈을 벌 땐 미친 듯이 벌고 지킬 땐 무섭게 지켜야 한다 고 말한 그의 철학이 인상 깊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많이 벌어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 김병현은 야구 인생의 전성기를 넘어 은퇴 이후의 삶까지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움직인 진정한 연금형 안정부자입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잘 나갔지만 지금은 사라진 선수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알고 보면 그는 조용히 그러나 탄탄하게 인생의 막을 만들어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위치 9 오승환. 오승환은 그 어떤 수식어보다도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무대를 모두 경험하며 세 나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몇 안 되는 투수 중 하나죠. KBO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 투수로 출발한 그는 일본 한신 타이거스에서도 클로저로 활약했고 이어 MLB에서도 콜로라도 로키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등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쌓아온 누적 연봉은 약 330억 원에 달하며 현재도 삼성과 재계약을 이어가며 활약 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승환이 단순히 수입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무리 투수라는 포지션에 대한 팬들의 인식을 바꿔놓은 인물로 경기 후반에 긴장된 순간마다 차분하게 마운드를 지배하던 모습은 많은 야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의 별명 끝판왕은 단지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강철 멘탈과 집중력,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오승환은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 매우 현실적인 전략가입니다. 일본과 미국 진출 시점도 적절했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벌되 조용히 관리한다는 스타일을 고수해왔습니다. 사업이나 미디어 노출보다는 꾸준한 경기 출장과 기록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죠. 그가 이룬 누적 수입과는 별개로 오승환의 진짜 가치는 스스로의 신뢰를 끝까지 지켜온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후배들에게 끝까지 자신을 증명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야구계의 진정한 장수 아이콘으로 남을 것입니다. 위치 8 김광현. 김광현은 언제나 팀의 중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낸 조용한 전략가입니다. SK 와이번스에서의 활약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마침내 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하며 한국 야구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미국에서의 2시즌 동안 약 2.5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고 실질 순수입은 약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KBO로 복귀한 그는 SSG 랜더스와 총액 15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여전히 국내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광현의 재정 전략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MLB에서의 짧지만 굵은 활약 이후 과감한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그는 몸 상태 관리와 경기력 유지에 철저하며 무리한 광고나 사업 확장보다는 야구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왔죠. 경기 외적으로는 비교적 조용한 성격이지만 팀 내에서는 강한 리더십과 후배들을 챙기는 따뜻한 모습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수익 구조는 단순히 연봉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각종 인센티브와 옵션, 그리고 KBO 리그 내에서의 꾸준한 활약 덕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축적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현재 자산을 약 25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고연봉자라는 이미지 이상으로 미래를 설계한 전략형 부자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김광현은 화려하게 튀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런 점에서 더 신뢰가 갑니다. 언제나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히 자산을 불려온 그의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현실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김광현은 말없이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위치 7. 김현수. 김현수는 꾸준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두산 베어스의 중심 타자로 활약하며 수많은 명승부를 만들어냈고, 결국 그 성과는 메이저리그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총 2시즌을 뛰며 약 1.2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세금 등을 제외하면 약 120억 원 상당의 순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LG 트윈스와의 FA 계약에서 4년 115억 원이라는 조건을 성사시키며 국내 복귀 후에도 여전히 정상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김현수의 커리어는 화려한 한방보다 신뢰와 안정성으로 쌓아올린 부의 상징입니다. 그는 타격 슬럼프에 빠지는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켜내며 매 시즌 꾸준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큰 부상 없이 오랜 기간 활약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수로 평가받으며 많은 후배 선수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수입 구조 또한 무리한 외부 활동보다는 팀 내 입지, 경기 수당, 계약 조건 등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흐름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김현수는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집중력을 중요시하는 인물로 미디어 노출이 많지는 않지만 팬들에게는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단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이 순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긴 시간 동안 야구만을 바라보며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온 끝에 자연스럽게 부와 명성을 모두 얻게 된 선수입니다. 김현수를 보면 부자의 정의가 단순히 돈이 아닌 쌓아온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위치 6. 김하성. 김하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넥센 히어로즈 시절부터 유격수와 이 루수 포지션에서 뛰어난 수비력과 공격력을 겸비하며 KBO 최고의 내야수 중 한 명으로 손꼽혔고, 결국 2021년 미국 무대로의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체결한 계약은 총 4년 2.800만 달러, 한화 약 370억 원 규모로, 이는 당시 한국 야수로서 사상 최고 수준의 계약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누적 수입은 약 390억 원에 이르며 앞으로 FA 시장에 나설 경우 600억 원 이상 계약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성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가능성입니다. 이미 현 시점에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지만 그보다 더 눈여겨볼 것은 앞으로의 상승 곡선입니다. MLB에서도 매 시즌 성장세를 보이며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미국 현지 팬들과 미디어로부터 언더레이티드 스타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멘탈과 훈련 태도는 많은 코치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경기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하성이 아직도 20대 후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수입, 자산, 브랜드 가치 등에서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미 샌디에이고에서 안정적인 연봉을 받으며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FA를 통해 대형 계약을 체결한다면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해외 진출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하성은 단순히 현재의 자산보다 앞으로 벌 수 있는 잠재력이 더욱 놀라운 선수입니다. 그는 글로벌 신흥 강자라는 수식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로 그 증가가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위치 5. 이대호. 빅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대호는 단순히 타격 능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국 야구의 대표적인 부자 아이콘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에서의 활약을 시작으로 일본 MPB 오릭스와 소프트뱅크를 거치며 총 3년간 약 180억 원의 연봉을 받았고, MLB 시애틀 메리너스에서는 한 시즌 약 30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롯데로 복귀한 그는 FA 계약과 각종 보너스를 포함해 약 2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추가로 얻으며 누적 총 수입은 약 435억 원에 달합니다.
이대호의 재정적 성공은 단순한 연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뛰어난 투자 감각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대형 투자보다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스타일로 실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왔죠. 그 덕분에 현재 자산은 약 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은퇴 이후에도 불안함 없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호의 또 다른 특징은 절제입니다. 그의 외모나 플레이 스타일만 보면 호탕하고 크고 넓게 쓰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돈은 번 만큼 쓴다는 생각보다 남길 만큼 써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수입보다 자산을 남기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며 경기 외적인 활동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온 그는 진정한 타격왕 플러스 절제의 투자자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위치 4. 이승엽. 이승엽은 한국 야구의 국보급 타자로 불리며 선수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자산 관리에서도 놀라운 수완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누적 연봉만 해도 약 440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00년대 중반 당시로는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2순위에 오르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이승엽은 성수동, 반포 등 서울 내 부동산을 중심으로 꾸준히 투자해왔고 현재 추정 자산은 약 7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선수 시절부터 이미 재정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도 야구 선수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벌 때 확실히 벌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로 많은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었죠.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계약에서도 세금과 환율, 생활비 등을 철저히 계산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일화는 그의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해설자, 지도자, 방송 출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꾸준한 수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엽은 단순히 돈을 잘 번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청소년 야구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 타자라는 별명은 단지 경기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 전체에서 느껴지는 무게감과 진정성 때문입니다. 야구로 번 돈을 통해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은 그를 단순한 부자가 아닌 의미 있는 자산가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승엽은 야구계 안팎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둔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경기장에서의 홈런도 멋졌지만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의 결정과 선택들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에게 있어 돈은 단지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책임과 비전의 도구였던 것이죠. 위치 3. 박찬호. 박찬호는 단순한 야구 선수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상징입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로서 1994년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순간부터 한국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MLB에서 약 8.500만 달러, 하나 약 1.1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는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금액입니다. 그러나 박찬호의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광고 모델, 브랜드 앰버서더, 강연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자산 분산형 부자로서 새로운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의 커리어에는 기복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모두 자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잠시 활약했고 각종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하며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외부 수익도 창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미국과 한국 양국을 오가며 다각적인 전략을 펼쳤고 현재 자산은 약 9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연봉 수입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박찬호가 돈을 버는 방식만큼이나 돈을 대하는 태도도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돈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말했죠. 즉, 그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돈이 따라오게 만든 인물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사회공헌, 장학사업, 스포츠 인재 육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팬들은 여전히 그를 국민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의 이야기는 최초이자 최고라는 타이틀에 걸맞습니다. 야구, 돈, 인생을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뤄낸 그 박찬호야말로 진정한 레전드입니다. 위치 2. 류현진.
류현진은 야구 선수로서 거의 모든 최고위 타이틀을 차지한 인물입니다. KBO에서 괴물 같은 데뷔 시즌을 선보인 후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입단하며 전세계 야구 팬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4년 8.000만 달러 계약으로 한국 선수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저스에서의 6년 3.600만 달러와 더해 총 MLB 수입은 약 1억 2.400만 달러, 하나 약 1.600억 원에 이르며 세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도 약 1.100에서 1.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성공에는 단순한 실력 이상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류현진은 계약왕으로 불릴 만큼 협상 과정에서 탁월한 판단력을 보여주었고, 부상 이후 복귀 시기, 계약 타이밍, 팀 선택 등 모든 결정이 마치 계산된 듯 정확했습니다. 또한 MLB 선수연금이 확정된 상태이며 2024년 KBO 한화 이글스와의 8년 170억 원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향후 40대 중반까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류현진은 외적으로는 유쾌한 이미지지만 내적으로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체계적인 재정 감각을 갖춘 인물입니다. 단순히 몸값이